어레이, 그러니까 경로 배열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경로 배열 전에 요 조인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동일 선상에 있는 두 개의 선을 하나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자, 제가 선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선은 동일 선상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조인, 자, 조인이라는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보시죠. 모디파이를 누르면 여기 얘가 조인입니다. 모디파이 안쪽에 있어요. 자, 조인. 그러면 소스를 선택해 달랍니다. 소스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그 다음 객체 선택하고 엔터.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조인, 소스 선택하고 결합될 거 선택하고 엔터. 소스 쪽으로 오브젝트가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동일선상이 아니에요. 동일선상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다 선택. 그러면 하나로 결합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연결된 것은 폴리선입니다.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자, 선의 길이 500, 다시 500, 500, 1000, 그리고 500, 500, 1000.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그려보시죠. 조인, 자, 선택하고 나머지 다 선택. 자,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제가 이 끝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반지름 50, 반지름 50mm인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폴리선 하나 하고 그 다음 서클 하나 하고, 자, 그려보시죠. 어레이, 자, 원을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패스 어레이입니다. 패스라는 게 경로예요. 지금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그려진 게 경로입니다. 경로는 반드시 폴리선이어야만 합니다. 자, 클릭. 그러면 쭉 폴리선을 따라서 그려진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 아이템이 있습니다. 비트윈이 있고요. 자, 200mm 간격으로 또는 250mm 간격으로, 500mm짜리 선을 그렸으니까 200mm 간격으로 그려지는 게 제일 적당하네요. 500mm 간격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125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쉽게 배열이 됩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패스 어레이.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메주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얘를 눌러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값은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분할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거리값으로 나는 건, 거리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리값으로 간격을 제어하는 게 메주어고, 디바이드는 뭐냐면 개수로 조절하는 겁니다. 수량으로 조절하는 거죠. 12개, 10개, 이렇게 수량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20개, 19개쯤? 네. 이렇게 수량으로 조절하는 건 디바이드, 거리로 조절하는 건 메주어. 자, 한번 해보시죠. 미러예요.
미러는 대칭 명령어입니다. 제가 스플라인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스플라인을 CV 커브로 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꼭 이렇게 그리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이게 익숙해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더 빼볼까요?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요건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자, 미러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북 찢어가지고 물감을 막 짜요. 그리고 절번 딱 접었다가 펼치면 어떤가요? 대칭되는 그림 그러니까 대칭되는 그림 그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미러인데, 이게 접는 선, 그걸 대칭선 혹은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얘가 바로 미러 라인이 되는 거죠. 자, 미러. 그럼 대칭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엔터. 미러 라인의 첫 번째 점이요. 그 다음 미러 라인의 세컨 점.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에 옵션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no. 원본 삭제 안 하는 겁니다. no. 그럼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엘립스 근처점, 서클 근처점. 자, 그러면 나비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미러 해보시죠. 제가 대칭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미러, 이 지우고, 미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꼭 수직이 아니어도 대칭은 됩니다. 다시 볼까요? 미러. 자, 이때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yes. 원본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yes. 원본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미러. yes. 그럼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yes도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중심선을 이용해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우리가 28도네요. 자, 90도에서 28도 빼니까 62도. 네, X라인 앵글 62도.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 서클 33.6mm. 다시 한번 서클 38.4mm. 자, 속성 맞추고 서클 6.4mm, 옵셋 6.4mm, 자, 옵셋 5mm. 트림으로 끊으면 네, 중심선만 남겠죠. 이렇게 나머지 필렛. 그 다음 트림. 자, 속성 맞추기. 가운데는 됐네요. 그 다음 이 선에서부터 밑으로 45mm, 옵셋 45mm, 다시 한번 옵셋 106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선 위로 5mm,
여기까지고, 자, 이 선에서는 이제 10mm 내려가서 다시 5mm, 옵셋 15mm. 자, 제가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5mm 옵셋 트림으로 중심선 다시 만들고 반쪽 지웠습니다. 이쪽만 있으면 돼요. 옵셋 38mm, 아니 84mm,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자,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셋 38mm, 옵셋 4mm. 자, 필렛으로 선을 연결하고 필렛 반지름 2.4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여기다 선을 그려야 되죠. 요거 선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중심선에서 사선을 그린 다음에 옵셋 하시면 돼요. 다시 라인 탄젠트 접선에서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100mm가 47도 방향.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선 끊어주면 되겠고, 자, 역시 5mm 옵셋. 자, 트림 여기 연장해 볼까요? 아이고, 얘는 이걸로 안 되겠네요. 옵셋 5mm 트림.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지우니까 중심선 완료됐고요. 자,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죠. 옵셋 10mm 밑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필렛,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네, 기본 모습 만들어졌고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필렛. 자, 트림 조금 끊고 필렛. 네, 선 정리 한 번에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옵셋 45mm 속성 맞추고 다시 필렛 반지름 10mm. 그럼 절반만 딱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밀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하나 더. 여기 선이 따로따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조인. 다시 한번 조인. 그러면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죠? 네. 자, 로테이트 명령어를 할 건데요. 로테이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견 보면 되게 쉬워요.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객체 선택하고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전의 중심점을 지정해 줍니다. 자, 로테이트 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릭.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기준점 선택하고 로테이션 각도 45도. 절대 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각도에서 내가 지정한 각도를 더 가는 것 뿐입니다. 30도 이렇게요. 자,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인데 이 로테이트는 절대 각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45도라고 하면은 현재 각도에서 이렇게 45도를 더 가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90도 그러면 이렇게 90도 더 가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로테이트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카피입니다. 복제하고 90도 다시 복제하고 180도 그러면 멸십자 모양으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실까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20mm 150mm 50mm 자, 필렛 아이고 옵셋 5mm 5mm씩 다 길게 한 다음에 잘라내면 되겠죠. 좀 근데 나중엔 이거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옵셋 10mm 옵셋 18mm 자, 우리가 했던 방법은 여기서 선을 다시 그렸죠. 이제는 로테이트 쓰시면 돼요. 로테이트 여기서 10도 더 다시 로테이트 여기서 마이너스 10도 나머지 필렛으로 연결하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쪽 방향이 플러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과제물은 각도 없이 그릴 수 있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자, 필렛 처리하고 옵셋 62mm 다시 한번 필렛 처리하고 옵셋 30mm 39mm 41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한번 10mm 자, 필렛으로 선을 나누었습니다. 서클 반지름 39mm 하나 다시 한번 22.5mm 하나 여기 각도가 65도죠. 자, 로테이트 카피 65도 자, 트림으로 조금 끊어 볼까요? 필렛 그럼 금방 선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도예요? 101도죠. 이 지우고 로테이트 카피 101도 멀리 갔네요. 다시 한번 로테이트 카피 37도 자, 여기 선의 길이가 10mm입니다. 어떻게 하면 10mm를 그릴 수 있을까요? 서클 10mm 자, 트림으로 끊고 이동하기 요 끝점이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끝점으로 오면 되죠. 나머지 필렛 어떤가요? 좌표 썼나요? 좌표 없이 그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제가 3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딱 각도 맞춰서 그리셔야 돼요. 이번엔 자, 선택하고
기준점 여기다 잡아야죠. 그래야 여기가 30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어려워요. 여지껏 썼던 거는 그냥 평범한 거고 이 레퍼런스가 어렵습니다. 자,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참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읽어보면 더 레퍼런스 앵글, 참조할 만한 각도를 입력해 주세요. 지금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각도가 몇 도예요? 30도. 즉 참조할 만한 각도가 30도란 뜻이 됩니다. 30도요. 자, 그 다음에 45도. 그러면 절대각도 45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레퍼런스 45도가 0도가 되도록. 다시 볼까요? 레퍼런스 0도가 90도가 되도록. 이해되시나요? 이건 절대각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퍼런스는 고작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각도를 모릅니다. 각도를 몰라요. 이걸 0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각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0도로 바꿔요? 자, 로테이트. 자, 똑같습니다. 레퍼런스. 원점 클릭하고 반대쪽 클릭하고. 그럼 커서랑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점 두 개를 클릭하면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입력됩니다. 그래서 여기 뉴 레퍼런스, 뉴 앵글에다가 0도라고 클릭하면 각도를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합니다. 레퍼런스, 기준점을 먼저 클릭해요. 첫 번째 점이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점 클릭하고 이렇게 점 두 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0도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파일 탐색기를 띄워서 살펴봅니다. 자요. 이거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 뭘까요? 이거 드래그가 왼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 위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때 캐드 위에다가 드랍이란 얘기는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인서션 포인트, 삽입점 물어봅니다. 절대좌표 0,0 그대로 엔터. 그 다음 스케일 팩터 1 그대로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0도 엔터.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딸려 들어옵니다. 불러와 보시죠. 휠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작게 들어와서 그래요. 저는 크게 들어온 거고 여러분들은 작게 들어온 거고. 왜 작게 들어왔냐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작아서 그래요. 이게 어떤 때는 크게 받아지고 어떤 때는 작게 받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작게 받아져서 그래요. 안 들어왔으면 휠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다 들어왔나요? 이제 보통 건축 도면 그릴 때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써요.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그래서 뭐 소재지,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지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개발해야 될 물건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도면에 대해서 특징이 있는데 동서남북이 없어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동서남북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축척 500분의 1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커서가 흰색이에요. 커서가 흰색이라 이 안으로 들어오면 하얗게 돼서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커서의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명령어를 쓸 건데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옵션. 자, 한번 띄워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탭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탭을 누르면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컬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2D 모델 스페이스인데 여기 크로스 헤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로 되어 있죠. 얘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색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마젠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플리 오케이. 그러면 마젠타 색으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하얀색 안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보기 편할 겁니다. 우리 요 작업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쓰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뭐야 그래놓고 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물건지는 여기에요. 이걸 따라 그리는 겁니다. 라인.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선의 중간이 되는 지점을 적당히 클릭해서 그리는 겁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저는 다 따라 그렸습니다. 따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 따라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이미지 지워야 돼요. 여기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선택이 안 돼요. 모서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자, 지워 보시죠. 자, 그 다음 필렛으로 나머지 선 정리하고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서클. 자, 반지름 10mm. 그 다음에 이제 쿼드란트 오스냅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쿼드란트 오스냅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긋습니다. 옵셋 5mm, 2.5mm. 자, 지울 거 지우고 필렛 할 거 필렛하고. 그러면 방위 표시된 것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적당히 줄이세요. 지금 보시는 건 요건 1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15도 방향으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해치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이렇게 방위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얘를 요 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북쪽 방향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와 그 다음 점, 그 다음에 0도 엔터. 이래 놓고 설계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케일이요. 스케일입니다. 물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제가 골뱅이 10,10 10,10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스케일 객체 선택하고 엔터. 역시 베이스 포인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배입니다. 배수예요. 2배, 3배, 4배. 자, 2배요.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배수니까 2배 하면 40이 되겠군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스케일 0.2배. 그러면 8mm로 줄어들었군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3배. 그럼 30으로 커진 거 보이시죠? 그럼 다시 10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뭐 0.2 혹은 0.25 그러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죠? 0.3인가요? 아니면 0.33인가요? 아니면 0.3333인가요? 자, 0.3. 그럼 숫자가 안 맞네요. 다시요. 스케일.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정수 나누기요. 얘를 몇 배 줄이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쓰시면 돼요. 1 나누기 3. 제가 3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3배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원래 치수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봅니다. 30분의 1 도면이요. 혹은 40분의 1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도면 자체를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럴 때 스케일 쓰는 겁니다. 스케일 기준점 잡고 40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도면이 40배가 커진 거죠. 이게 40분의 1 도면이 됩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 불러와서 했었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았죠. 그럴 때 스케일을 써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스케일을 써서 비율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10배를 키운다든지 혹은 20배를 키운다든지 그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키우시면 돼요.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30,30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크기를 30에 30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얘를 50으로 바꾸길 원해요. 50으로 바꾸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몇 배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셈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스케일. 자,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레퍼런스요. 지금 현재 참고할 만한 수치가 30입니다. 그리고 엔터. 내가 바꾸고자 할 만한 치수가 5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0mm가 50mm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내가 참조할 만한 숫자는 50입니다. 얘를 25로 아니다 20으로 그러면 20mm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스케일 이번엔 카피요. 복제하고 5배 그러면 하나 남고 5배 확대된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트레치입니다. 스케일 여기 있고 그 왼쪽에 스트레치 있습니다. 스트레치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걸침 선택입니다. 반드시 걸침 선택으로 하셔야 됩니다.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 기억하시죠? 스트레치는 반드시 걸침 선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서리 포함돼야 돼요. 모서리? 자, 보시죠. 스트레치. 자, 걸침 선택 맞죠? 근데 얘 안 돼요. 안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트레치. 안 늘어나요. 그죠? 스트레치. 자, 여기 모서리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스트레치. 여기 모서리 선택된 거 보이시죠?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스트레치.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100mm 0도 방향으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골뱅이 50만큼 90도 방향. 그러면 50mm 방향으로 50mm 90도 방향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트레치.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만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서클이든 라인이든 자, 명령어 없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립이 만들어지죠. 이 그립을 클릭하면 첫 번째가 스트레치입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가 스트레치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가 스트레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걸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 다음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이동입니다.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엔터. 회전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엔터.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입니다. 다시 엔터. 그 다음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엔터. 그럼 다시 스트레치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명령어가 바로 여기 그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명령어 쓰지 않고 그냥 그립만 클릭하고도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랭스는요. 랭스는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랭스는 그러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자, 다이나믹부터요. 다이나믹은 동적이라는 뜻으로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이번엔 토탈이요. 토탈은 선의 전체 길이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mm.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100mm로 딱 고정이 됩니다. 선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자, 랭스는 토탈 150mm 클릭하면 전부 다 150mm로 이렇게 딱 바꿔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이번엔 퍼센트요. 백분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늘어나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0%, 200%면 2배 커지는 거죠. 현재 길이의 2배. 한번 클릭할 때마다 현재 길이의 2배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봅니다. 퍼센트, 이번엔 50입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현재 길이에서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이번엔 델타예요. 델타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100mm씩 커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쪽이 100mm씩 커지는 거죠. 만약에 제가 델타를 마이너스 50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순간 더 안 줄어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이 50mm보다 더 작다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28도. 트림으로 끊고. 그러면 여기가 쉽게 계산되어지죠? 서클 33.6mm 다시 서클 38.4mm 속성 일치 다시 서클 6.4mm 옵셋 6.4mm. 자, 속성 일치. 자, 조금 트림으로 끊고 필렛. 나머지 트림. 그 다음 랭스 델타 5mm. 한번 클릭할 때마다 5mm씩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셋 45mm 다시 106mm. 자, 트림으로 다 선정리하고 옵셋 10mm
옵셋 38mm, 아니 34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속성 일치, 필렛. 자, 선 방향 지정해 줘야죠. 자, 로테이트, 카피 47도, 옵셋 47mm, 아이고, 옵셋 10mm. 자, 서클 반지름 5mm, 필렛.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랭슨 델타 5mm. 자, 다시 옵셋 38mm, 옵셋 4mm, 필렛 반지름 2.4mm, 다시 반지름 0. 자, 이 위로 올라가면 되죠. 옵셋 10mm, 다시 옵셋 71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서클 다시 한번 반지름 5mm. 자, 라인 속성 맞추고요. 자, 트림으로 끊을 거 끊습니다. 네, 여기도 끊고요. 여기는 안 끊었네요. 자, 랭슨 델타 5mm.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색상 맞추고요. 자, 필렛, 여기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옵셋 45mm. 자, 필렛 반지름 10mm. 그 다음 랭슨 델타 5mm. 다시 밀어. 자, 이해되시나요?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5mm 다 옵셋해서 자르고 다시 지웠죠. 근데 이제 뭘 쓰면 돼요? 랭슨 쓰면은 선의 길이를 내가 지정한 만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랭슨 5mm.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옵셋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랭슨으로 맞추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